그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요거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CL create 뭐 ND range, CL create buffer 뭐 이래가지고 호스트용 C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컴파일하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는 호스트 API 또는 플랫폼 API라고 이제 통칭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니까. 이건 뭐 C로 되어 있든 뭐가 되어 있든 그건 관계없는 거죠. 어쨌든 준비되어 있는 거고, 이걸 네이티브 컴파일러 또는 호스트 컴파일러 하면은 뭐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라이브러리를 유저가 C에서 쓰든 C++에서 쓰든 파이썬에서 쓰든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링크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주로 여기에서 쓴 거죠. 그리고 요걸 위해서 따로 만든 게 있는데, 요거는 그 우리가 래퍼라는 게 있었잖아요. 래퍼는 이걸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입힌 거예요. 클래스를 도입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C++ 라이크하게. 이 바인딩이라는 의미가 뭐냐? 파이썬 같은 걸 쓰게 되면은 그 인터프리트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컴파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커맨드를 쓰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내가 CL 예를 들어서 CL create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는 명령을 딱 치면은 얘가 자동으로 요걸 러닝을 시켜서 동작시키게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얘는 제공해 주니까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것하고는 별개로 오픈CL 디바이스에서 돌리고 싶은 뭔가가 있는데, 그거는 오픈CL 랭귀지로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C99 ISO 이 언어를 기본으로 해서 몇 개의 추가 내지는 안 되는 거 제외한 거를 배운 겁니다, 지금까지. 요거는 뭐 C라고 그러셔도 되고, 이걸 뭐 C라고 그러기는 뭐 하지만 어쨌든 라이브러리가 준비가 되었는데 가장 적합한 건 C이기 때문에 C에서 이제 컴파일을 쓰는 거고, 이게 C뿐 아니라 C++도 일부 지용되도록 스펙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커널을 C++는 안 해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오픈CL 컴파일러로 컴파일하면은 비트나 바이너리가 나올 텐데, 요거는 이제 뭐 GPU용이라든가 이렇게 나름대로 갈 거고요. 또 합성을 하면은 비트나 비트 스트림이 나올 텐데 그건 FPGA로 가는 거고, 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러하고 이 컴파일러가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 약간 혼동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기 뭐죠? 네. 그 커널하고 요것만 이해하면 되고 무슨 프레그마 이런 거는 필요가 있나 보죠? 아니요. 이제 향후에는 프라그마하고 애트리뷰트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죠. 아, 이 커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 커널 안에 들어가죠. 왜냐하면은 이 커널을 컴파일 하는 놈이 이 디바이스에 맞게 나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맡기면 지 맘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FPGA 조금 이따 볼 텐데, FPGA는 리소스가 한정되니까 워크 사이즈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라라고 알려주고, 뭐 그냥 하면은 뭐 포루프가 그냥 되니까 뭐 포루프를 언롤 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유저가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노력이 그걸 배우는데 노력이 들겠지, 나중에는. 내가 이런 종류로 동작을 시키고 싶은데 얘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러다 보면은 FPGA 같은 경우는 에이, 내가 새로 만들지 그러면서 RTL 코딩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엄밀하게 보면 얘기를 하자면. 이거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비헤이비럴 컴파일러를 거의 못 쓰는 거 아니에요. 하이 레벨 신세시스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자이링스의 SDX에 대한 기본적인 뭐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걸 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그리고 막 직접 한번 해보고 하고 싶었는데, 환경도 잘 안 되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도저히 뭐, 실습을 만들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돌려보는 정도로 할 생각인데요. 좀 반복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걸 한번 더 살펴보면은 이런 동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플랫폼 프레임워크에서 DSL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스트림하고 라이브러리나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거는 이 FPGA의 스태틱 리전을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준비가 되면은 유저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듯이 호스트 프로그램하고 커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어진 컴파일러 환경에서 컴파일을 쭉 하면은
바이너리하고 비스트림이 만들어집니다. 바이너리는 뭐 PC에서 돌고 비스트림은 채워지지 않은 FPGA 영역 중 일부를 채워서 동작을 시키게 되는 거죠. 복잡하지만 만약에 이 플랫폼 영역이 이미 준비가 다 되었다면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호스트 프로그램 컴파일하고 오픈CL 컴파일해서 비스트림 만들어서 그냥 돌리면 됩니다. XCPP는 현재 뭐 저기 그 자이릭스 같은 거 GCC를 쓰기 때문에 GCC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하이레벨 신세시스 플러스 온갖 것 들어있는 신세시스까지 내부적으로 뭐 이것저것 많이 부를 텐데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XOCC를 수행하고 나면은 통상 XCL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CL빈이라는 걸 썼잖아요. 우리가 그 오프라인 컴파일레이션 기법을 써서 오픈CL을 컴파일할 때 바이너리를 미리 저장해 놓은 파일이 있을 텐데 그것의 익스텐션을 통상 CL빈이라고 그러는데 자이링스는 그냥 XCL빈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비트 스트림입니다. 파셜 리컨피규레이션을 위한 비트 스트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이링스의 그 커널은 오픈CL C일 수도 있겠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화이트보드의 왼쪽 아래 그림 같이 오픈CL C일 수도 있겠고 과거부터 써오던 C나 C++로도 모델링이 되고요. 더 나가서 RTL로 미리 준비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커널이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슬레이브, 클락, 리셋, 메모리 액세스, 인터럽트 이렇게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왜 꼭 정해지냐면 하드웨어니까. 이게 이제 이 내용이 안에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될지, 뭐 컨볼루션이 될지, 뭐 바뀌는 거죠. 그렇지만 바깥 세상하고 인터페이스 하는 거는 요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똑같이 있어야만이 그 스태틱 리전에 포팅이 돼서 동작을 하겠죠. 커널은 뭐 오픈CL 랭귀지나 여기에 오픈CL 랭귀지도 C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복잡한데 말하자면은 다 지원은 안 하고요. 임베디드 프로파일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파일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 피처나 스펙 중에 필요 없는 거 말고 필요한 걸 이렇게 묶어서 요거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맨더토리로 필요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모아서 이제 프로파일에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거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은 일부 빌트인 펑션 중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무조건 그 하이레벨 신세시스 하라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룹 사이즈를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배트 임플리멘테이션, 그러니까 비스트림이 아니라 뭐 하드웨어가 제대로 나오려면 당연히 이제 C로 오픈CL C로 만들었기 때문에 ND 레인지 커널로 콜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실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노바 커널, 벡터 에디션, 아규먼트 주고 그대로 하고 다만 애트리뷰트로 현재 이 필요한 커널 사이즈가 1011, 즉 원 디멘저널인데 엘리먼트가 10개 있는 워킹 그룹으로 나눠서 좀 계산해라. 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C로도 할 수 있는데요. C로도 하려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바운더리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C한테 그걸 맞추도록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을 통하는 거예요. 프라그마라는 거예요. 복잡해 보이는데 이 메모리 인터페이스와 컨트롤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겠죠. 우리의 경우는 요 내부 슬레이브로 성장하는 것과 메모리 액세스 하는 게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글로벌 메모리 액세스 해야 되니까 커널이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미 얘는 이렇게 생긴 바운더리에서 만들어지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커널이기 때문에 오픈CL 커널이니까. 그래서 따로 정해주진 않는데 여기 C나 C++의 경우는 바운더리를 따로 이렇게 정해준다는 거죠. 이거를 HLS 즉 하이레벨 신세시스로 죄송합니다. 박영민 씨 제가 지금 그리고 여기 뭐 프라그마, 뭐 HLS 파이프 이렇게 있는데
하이레벨 신세시스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라, 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거기다 또 더해서 여기다가 뭐 저기 뭐라고 나 루프 언롤링 해달라, 뭐 이렇게 이제 한다든가 하는 것들 여기다 집어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글로벌 배리어블, 여기서 얘기하는 글로벌 배리어블은 무슨 얘기냐면은 요 벡터 에디션이라고 하는 C 펑션 바깥쪽에 이제 우리 C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배리어블 정해놓고 쓰잖아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얘가 만들어질 하드웨어는 요런 바운더리에서 동작할 텐데 인터페이스를 통하지 않고 액세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뭐, 어쨌든, 이런 걸 잘 쓸 일은 없으실 텐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RTL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당연히, 요 바운더리에 맞게끔 포트 다 만들어주고, 그 포트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려주고, 코딩 해주면 되겠죠. 반드시 요거 있어야 됩니다. 포트로. 뭐,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뭐, 합성하고 피스트리 만드는 과정은 이제 비바도 2를 통해서 쭉 만들어서, 쓰면 되겠죠. XOCC는 오픈CL 컴파일러인데, 뭐,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 저 C 컴파일러로 저기 뭔가를 컴파일할 때, 링크 전에는 .o 파일을 만들죠. 그 .o 파일 여러 개를 묶어서 최종적으로 엑시큐터블을 만들듯이, 얘도 컴파일 한 결과, 중간 결과는 XO, 링크를 하고 나면은 XCL win, 이렇게 뭐 한다. 뭐 그런 정도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뭐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뭐 쭉 있습니다. 뭐 링크를 할지 컴파일을 할 때 쓰는 것들 뭐 디파일을 정해 줄 수도 있겠고 인크루드 가르쳐 주고 옵티마이즈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거는 링크를 할 때 커널의 그 인스턴스와 인스턴스를 어떻게 할지 뭐 그런 것에 관련되는 것 같고요. 프리퀀시를 정해주는데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요 파라메타가 있는데 이 파라메타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 이따 아마 슬라이드에 있을 것 같은데요. 아웃풋 정해주고 아까 그 하드웨어를 최종적으로 그 어플라이 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에뮬레이션, 하드웨어 에뮬레이션 하는 패스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컴파일을 따로 합니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모델로 한번 돌려볼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 코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겠고 하드웨어 직접 돌려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파라메타를 줄 수 있는데요. 보면은 뭐 있고 커널 플래그 디바이스 뭐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그 특별하게 하다 보면은 내가 정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파라메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워낙 이 저기 XOCC 도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본으로 30여 분에서 한 2시간, 8시간, 10시간 이렇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 컴파일해서 런타임으로 커널을 그 컴파일 하라고 시켜놓으면은 이게 좀 뭐 이상해질 거란 말이죠. 런을 했는데 안에서 뭐 하이레벨 신세시스 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앉아있으면 곤란하니까 SDXL의 경우는 바이너리 로딩하는 것만 주로 지원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커널을 컴파일하고 준비하는 거는 미리 다 해놓고 런할 때는 이걸 그냥 갖다 쓰는 걸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해보면은 make all target 하드웨어 이러면 이제 하드웨어 빌딩을 하는 겁니다. 이거 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하는 겁니다. 요거만 같이 돌리는 게 아니고 보면은 뭐 아규먼트 잔뜩 주는데 지금 이게 뭘 한 거냐 하면은 헬로 월드를 헬로 벡터 에디션 하는 걸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안 적어놨네. 요게 20시 시작 시간 20시 54분 끝날 때쯤이고 이것도 한 2시간 걸리는 것 같았어요. 이거는 저기 바이너리 어떻게 그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거 우리 예제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벡터 에디션을 한번 볼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 경우는 그 워크 사이즈를 하나로 했고요. 즉 하나를 가지고 루프를 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벡터 에디션 애들을 하나만 하드웨어로 만들고 커널로 걔가 필요한 만큼 계속
반복적으로 콜링을 해서 벡터 에디션을 하는 그런 걸 만들어요. 만약에 커널이 두 개가 있거나 그러면은 좀 다른 형태로 코딩을 해야 되겠죠. 보면은 엘리먼트 개수만큼 뭐 더해서 나오도록 하는 거 뭐 그런 걸 했습니다. 하드웨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 리소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고민해서 코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자이링스 같은 경우는 CL2.HPP를 바로 인클루드 안 하고 자이링스 나름대로 또 래핑을 한 게 있어요. 이게 안에 들어가 보면은 CL2HPP를 인클루드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약간 C++를 래핑한 걸 또 이제 뭔가 래핑을 해서 쓰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죠. 뭐 디바이스 만들고 커맨드 큐 만들고 바이너리 로딩하고 커널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CL 여기에서 제공해 주는 걸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CL이잖아요. 그동안 이건 안 보셨는데 우리 C++ 래퍼에서 제공해 주는 네임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벡터 에디션에서 가지고 와서 돌리는 뭐 그런 거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돌린 거예요. 간단하죠? 실제로 메이크 타겟 하드웨어 올 하면은 뭐 하드웨어를 빌딩할 텐데 두서너 시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 어디 갔나? 어제 그 뒤쪽에다가 그 FPGA 보드가 꽂혀 있는 하드웨어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나중에 뭐 가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요. 저 뒤에 있는 머신이 여기는 아니고 요거죠. 여기가 152번 머신입니다. 152번. 그래서 152번으로 트레이니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트레이니로 로그인하고 여기 보시면은 워크가 있고요. 거기에 KCU1500이라고 이 보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뭐 저희 보드를 썼으면 좋겠는데 아직 뭐 좀 위협한 점이 있어서 여기 보면 Getting 카드 호스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이제 오픈CL로 되어 있는데 FPGA 보드에서 돌릴 수 있는 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제로 헬로 월드의 OCL 소스를 보면은 소스의 host.cpp 이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코드입니다. 인클루드가 어디로 갔나? 여기 있죠? 아까 보셨던 XCL2PP 하고요. 그러니까 뭐 오픈하고 하는 것들이 쭉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벡터 에디션 이게 이제 커널이 될 텐데 이렇게 조금 전에 보셨죠? 우리가 버퍼 사이즈는 256 바꿔 얘기하면 뭐 256개의 벡터 에디션을 뭐 시퀀셜하게 하는 거죠. 다만 하드웨어만 쓰는 거고 벡터 에디션 하는 커널 여러 개를 쓰면 좀 얘기가 달라질 텐데 어쨌든 요 코드가 C로 되어 있고 이걸 여기서 make all 타겟을 하드웨어로 하면 이제 한 2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않고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에 체크. 그런데 보면 SDXL 인바이러먼트가 설정 안 됐다고 나오죠. 뭐 이런 건 비일비재하니까 set SDACCER 하면은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돕니다. 좀 빠르게 끝나버렸는데 하는 일을 보니까 플랫폼을 찾았고요. 플랫폼이 자이링스고 보드가 이거이고 커널 네임 벡터 에디션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기에 있는 XCL 빈을 다운로드해서 돌렸더니 값이 잘 나와서 패스가 됐다. 그래서 뭐 싱겁지만 지금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뭐였냐 하면은 FPGA 보드에 벡터 에디션 하는 비스트림이 다운로드 되어서 수행을 했고 그게 다시 돌아와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좀 힘 빠지는 결과인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 오늘 조금 일찍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거의 꽉 채웠네요. 마지막으로 썸머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CL을 저희들이 이틀 동안 했는데요. 뭐 딱히 이거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예제를 봤듯이 딥러닝이나 뭐 머신러닝 같은 것에 가속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고요. 그것 말고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에도 쓰는데 뭐 저희 보드 가지고 쓰는 뭐 SKT 같은 경우는 인크립션, 디크립션, 컴프레션, 디컴프레션 하는 데 씁니다. 이제 보드를 서버에다 꼽아 놓고 이제 그거 시키는 거죠. 그때는 오픈CL이 없었으니까 오픈CL 안 썼지만 뭐 향후에는 뭐 쓸 수도 있겠죠. 또 이게 안 되네. 저희들이 이제 첫째 날 얘기하기를 뭐 하드웨어를 이용한 가속기에 대한 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오픈CL을 이해하는 게 골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픈CL을 실제로 쓸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 하고요. 오픈CL 실제로 한번 써보는 것이 목표다고 얘기를 했고 부가적으로 SDXL을 좀 이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픈CL은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CPU나 GPU나 뭐 다른 여러 가지 하드웨어 가속을 동일한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커널하고 호스트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서 커널은 가속기로 가고 호스트 프로그램은 호스트에서 동작하는 뭐 그런 형태로 동작한다는 걸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모델하고 뭐 메모리 모델, 엑스큐션 모델, 뭐 커널 모델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프로그램이 있을 때 커널이 플랫폼 모델의 컴퓨터 유닛과 프로세싱 엘리먼트에 이렇게 매핑이 돼 가지고 패럴하게 동작을 한다.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제로 뭐 디바이스 리커버리 하는 것, 플랫폼 리커버리 하는 것, 리커버리가 아니라 디스커버리 하는 것하고 벡터 에디션을 통해 가지고 1D 어레이로 되어 있는 벡터 에디션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 인라인 커널, 온라인 컴파일레이션, 오프라인 컴파일레이션, 워킹 그룹이 어떻게 되는 거다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요. 2D의 경우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했는데 2D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것하고 로컬 메모리를 어떻게 써서 뭐 좀 더 가속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바리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 서로 순서를 정하는 동기화 기법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예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컨볼루션 예제도 역시 2D인데 벡터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라는 또 데이터 타입이 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했고요. 오늘 오전부터 해서는 타스크 패러리즘으로 멀티 커널을 어떻게 그 오픈CL에서 쓰는지, 그리고 커널끼리 데이터를 어떻게 쉐어링 하는지,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벤트를 쓰는지 등등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SDX를 1시간 정도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 플랫폼은 스태틱하고 익스텐디드 영역으로 나눠지고 스태틱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고 익스텐디드 영역에는 커널이 컴파일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비스트림이 파셜리 컨피규레이션 되어 가지고 동작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 쭉 그 오픈CL 관련해 가지고 이틀 동안 조금 고생스러웠지만 했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아니면은 저 뒤에 기계 한번 보시고 그렇게 끝나시는 걸로 하시죠.